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며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성미 급한 사위의 전날 밤 소동. 옛날 어느 마을에 정승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예쁜 딸이 셋 있었어요. 위로 두 딸은 일찍 시집을 가서 사위를 두었고 막내딸만 아직 시집을 안 간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 정승날이 요즘 들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바로 두 사위 때문이었어요. 허허, 우리 큰 사위, 중사위 둘 다 참 답답하구먼. 말도 느릿느릿, 걸음도 느릿느릿, 일도 느릿느릿하니까. 아유, 그놈들 얼굴만 봐도 속이 터져 죽겠어. 당신도 옛날엔 느긋했지 않아요? 나는 느긋한 게 아니라 여유가 있었던 거요. 그런데 저 사위들은 사람 속을 애태워 죽인다니까. 실제로 그 두 사위는 정말 느렸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어느 여름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한가득 널려 있었지요. 근사위, 빨리 저 고추 좀 들여라. 비 맞으면 다 못 쓰게 될 것 아닌가. 예, 장인 어른, 지금 가겠습니다. 큰사위는 그 말을 한참 동안 느릿느릿하더니 신을 신는 데만도 한참 걸렸어요. 신 한 짝 신는 동안 빗줄기는 더 굵어졌습니다. 아이고, 중사이라도 나가봐라. 예, 지금 나가 보겠사옵니다. 중사이도 마찬가지였지요. 문고리를 잡는데 한참, 문을 여는데 한참, 마당으로 나가는데 또 한참. 결국 고추는 비에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놈들아. 차라리 내가 직접 하는 게 100배는 빠르겠구먼. 그날 저녁 정승은 부인에게 단단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막내 사위만큼은 꼭 성미 급한 놈으로 데려올 테요. 더 이상 이런 답답한 사위는 못 보겠소. 하지만 너무 급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느린 것보단 100배 낫소이다. 급하면 일이라도 빨리 끝나지 않겠소. 며칠 뒤 정승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강가에 낚시를 하러 나갔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새들이 지저귀는 한적한 곳이었지요. 허허, 이렇게 물소리나 들으며 낚시나 하면 속이 좀 풀리겠지. 정승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한참 앉아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낚싯대를 들고 오는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저 총각은 누군가? 낚시하러 오나 본데 어디서 건너오려나? 그런데 세상에나 그 총각이 물을 건너오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게 뭐하는 짓인가? 신도 안 벗고 보선도 안 벗고 바지도 안 걷고 그냥 물을 첨벙첨벙 건너오네. 총각은 정말로 아무것도 벗지 않은 채 물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철버덕 철버덕 물을 튀기며 정신없이 달려오더니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되어버렸지요. 이 정도면 됐군요. 이복의 총각, 자네 미쳤는가? 세상에 물을 그렇게 건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저는 본디 성미가 급해서 번거로운 걸 못 참습니다. 번거롭다니, 신 벗는 게 뭐가 그리 번거롭단 말인가? 그야 신 벗고 버선 벗고 바지 걷고 또 건너와서 물기 닦고 다시 버선 신고 신 신고 그럴 시간에 그냥 건너버리는 게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허허, 이놈 봐라. 이놈이 바로 내가 찾던 급한 놈이구나. 정승은 슬그머니 총각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슬쩍슬쩍 총각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낚시 던지고 조용히 기다릴 텐데 이 총각은 어떻게 하려나. 총각은 낚싯대를 휙 하고 멀리 던졌습니다. 자, 이제 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채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총각은 낚싯대를 확 끌어올렸어요. 벌써 끌어올리네. 물고기가 물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아니, 왜 안 무는 거야? 미끼가 싱싱한데? 총각은 미끼를 확인하더니 다시 휙 하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몇 초 동안에 끌어올렸지요. 아이, 답답해. 왜 이렇게 안 물어? 이북의 총각. 낚시라는 게 원래 기다림의 미학 아니겠는가? 물고기가 물 때까지 자물성 있게 기다려야지. 아이고, 그런 답답한 방법은 저한테 안 맞습니다. 빨리빨리 던지고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지요. 총각은 그 말과 함께 다시 휙휙 낚싯대를 던지고 끌어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십 번을 던지고 끌어올린 것 같았어요. 이런, 오늘은 헛탕이로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물면 그냥 가야지. 총각은 그 말과 함께 낚싯대를 번쩍 들어 바람처럼 가버렸습니다. 옳거니, 저놈이야말로 완벽한 내 막내 사윗감이다.
저 정도 정밀하면 우리 집안일도 척척 해낼 게 분명해. 정승은 그 길로 마을에서 제일 빠른 중신아비를 불렀습니다. 중신아비, 자네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게. 예, 무슨 일이십니까, 나리? 혼담이야. 우리 막내딸 사익감을 찾았네. 지금 당장 가서 혼담을 성사시켜야 해. 하지만 나리, 혼담이라는 게 사주도 보고 집안도 알아보고 양가 어른들도 만나보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번거로운 건 다 필요 없네. 내가 직접 보고 마음에 들었으니 그걸로 됐어. 자자, 빨리 가세. 중신아비는 어리둥절했지만 정승의 재촉에 못 이겨 총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총각의 집은 마을 저편 언덕에 있었어요. 정승과 중신아비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십니까? 혼담 때문에 왔습니다. 문이 휙 하고 열렸습니다. 아까 그 총각이 서 있었어요. 아, 혼담이라고요?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나중에 알아도 되지 않습니까? 혼담이 왔다는데 일단 들어오시라고요. 총각은 두 사람을 후다닥 안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총각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니, 얘야, 이분들이 누구시냐? 어머니, 저 혼담 왔어요. 뭐, 혼담. 갑자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마을 정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가에서 귀댁 아드님을 뵙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일은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정승날이 따님이라면 좋은 신분감일 게 분명합니다. 허허, 역시 우리 사윗감은 판단도 빠르군. 보통 혼례라는 게 나를 잡고 사주를 보고 준비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혼례는 달랐어요. 좋아. 그럼 사흘 뒤에 혼례를 올리세. 뭐라고요? 사흘 뒤요? 당신 정신 있으세요? 혼례 준비를 사흘 안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사윗감이 그렇게 급한 성미인데 혼례도 빨리 올려야 하지 않겠소. 느릿느릿 준비하다간 사위가 기다리다 늙겠어.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혼례복도 맞춰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다들 걱정 말고 빨리빨리 움직이면 돼. 자, 어서 준비하자고. 정승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부엌에서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큰 사위와 중사위도 동원되었습니다. 장인 어른,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자네는 가만히만 있어도 고맙네. 다른 사람들이나 방해하지 말게. 그렇게 정신없는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인 총각은 아침 일찍부터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보통은 오전 늦게 나오는데 해가 뜨자마자 온 거였지요. 좋은 날, 좋은 일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요. 자, 어서 시작합시다. 허허, 역시 우리 사이는 부지런하군. 자, 어서 초래청으로 가세. 초래청이 차려지고 신랑과 신부가 마주섰습니다. 막내딸은 곱게 단장을 하고 수줍은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신랑, 신부, 서로에게 근절 올리십시오. 신랑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총각의 절이 참으로 빨랐어요. 휙하고 숙였다가 휙하고 일어나는 통에 신부가 미처 절을 다 못하고 당황할 지경이었습니다. 저 천천히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예식이라는 게 빨리 끝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정승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졌어요. 음식이 맛있군요. 허허, 신랑 양반, 천천히 드시게나. 음식이 도망가지 않네. 빨리 먹어야 소화도 빨리 되지 않습니까? 천천히 먹으면 배만 더부룩해집니다. 총각은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국도 후루룩 마시고 전도 우적우적 씹어 삼켰어요. 이 전이 참 맛있군요. 아직도 한 점밖에 안 드셨습니까? 제가 벌써 5점이나 먹었는데요. 허허, 역시 우리 막내 사이는 다르구먼.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니까. 아유, 하지만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장모님. 저는 빨리 먹어도 절대 체하지 않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안내되었지요. 막내딸은 수줍어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총각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신랑님, 예, 부인. 오늘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야 다음 날도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신부는 총각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총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아, 그런데 부인. 네? 무슨 일이세요? 전날 밤에는 혼례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천히 갈아입으면 되는데요. 천천히요? 안 됩니다. 빨리 갈아입어야 빨리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각은 혼례복을 후다닥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벗는 바람에 허리띠가 꽁꽁 묶여 풀리지 않았어요. 이게
왜 안 풀리지? 신랑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면 아니 됩니다. 제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총각은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매듭이 풀리면서 옷자락이 펄럭 날아가 촛불을 덮어버렸어요. 어머, 촛불이 꺼졌어요. 아이고, 제가 다시 켜겠습니다. 총각은 어둠 속에서 부싯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찾는 바람에 여기저기를 더듬었지요. 부싯돌이 어디 있더라? 총각이 촛대를 손으로 더듬다가 그만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신랑님, 제가 불을 켤게요. 신랑님은 그냥 계세요. 아니 됩니다. 제가 해야지요. 신랑이 첫날 밤에 불도 못 켜면 어떡합니까? 총각은 부싯돌을 찾아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부싯돌을 치는 바람에 아야, 손에 불똥이. 신랑님 다치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침내 불을 켰습니다. 신부가 보니 총각의 홀레복은 반쯤 벗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손가락은 살짝 그을린 것 같았습니다. 신부는 웃음을 터뜨리며 신랑님, 그게 무슨 모습이세요?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습니다. 신랑님,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부는 총각을 앉히고 천천히 온 매무새를 정리해주기 시작했어요. 신랑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첫날 밤만큼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급했군요. 급한 성격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니 조금 여유를 가져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랑님, 손은 정말 괜찮으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워낙 튼튼하거든요. 그래도 약을 발라드릴게요. 천천히 발라줄게요. 가만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부인. 신부가 천천히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는 동안 총각은 가만히 신부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천천히 하는 것의 좋은 점을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부인,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천천히 하면 서로를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밖에서는 정승 부부가 이 소리를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유, 아까 우당탕 소리가 나던데 괜찮을까요? 허허, 우리 사이가 급한 건 알았지만 전날 밤에도 저 정도일 줄이야. 하지만 우리 막내딸이 잘 다독여 줄 거요. 그래도 내일 아침엔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그러세. 허허. 그렇게 첫날 밤은 소란스럽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조용히 밤을 보냈답니다. 비록 총각의 급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조금 천천히 하는 법을 배웠지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가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새벽녘이었어요. 갑자기 신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안 되다니. 중요한 일이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아이 말입니다. 아이, 우리 어젯밤에 첫날 밤을 보냈는데 왜 아직도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겁니까? 네? 아이요?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요? 하루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첫날 밤 지나면 바로 아이 소식이 있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느린 겁니까? 신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런 급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서방님, 아이라는 게 하루 만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10달은 기다려야 해요. 10달이요? 그건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벌써 한나절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니. 한나절이 아니라 아직 밤도 채 안 지났어요. 아이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린 일은 저랑 맞지 않아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부는 급히 옷을 여미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큰일 났어요. 응, 무슨 일이냐? 신랑님이 나가셨어요. 뭐, 나갔다니? 어디로? 집으로 돌아간대요. 아이가 하루 만에 안 생긴다고 화를 내면서요. 뭐라고? 하루 만에 아이가 안 생긴다고? 정승은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이미 총각이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사위, 어디 가는가? 장인어른,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답답한 일은 못 참겠습니다. 답답하다니, 무엇이 답답하단 말인가?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이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숯불에 콩 볶듯이 빨리빨리 되어야 하는데 도무지 진척이 없습니다. 정승은 총각을 붙잡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위, 잠깐만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자네 나무를 심어본 적 있나? 나무요? 심어봤습니다만 너무 느리게 자라서 답답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허허, 그래. 나무는 느리게 자라지. 하지만 그렇게 천천히 자란 나무가 가장 튼튼한 법이야. 빨리 자란 나무는 바람에 쉽게 쓰러지지만 천천히 자란 나무는
100년을 가지 않겠나. 그야 그렇긴 하지만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네. 너무 빨리만 가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법이야. 자네, 아까 아침에 밥 먹을 때 맛을 제대로 느꼈는가? 글쎄요. 맛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무슨 맛이었는지는. 그렇지. 너무 빨리 먹다 보면 맛도 제대로 못 느낀 게야. 우리 근사위와 중사위는 비록 느리지만 음식 하나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단 말이야. 그게 때로는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네. 총각은 정승의 말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린 게 정말 답답한데요. 빠른 것도 좋고 느린 것도 좋네. 중요한 건 때에 맞게 하는 거지. 급하게 해야 할 일은 급하게 하고 천천히 해야 할 일은 천천히 하는 게 지혜라네. 총각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승의 말이 조금씩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거지요. 장인어른, 그럼 제가 지금까지 너무 성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급한 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일을 성급하게만 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지. 자네 그 부지런함은 좋지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네. 하지만 저는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든데요. 처음엔 다들 그렇지. 하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네. 자네 낚시할 때도 그렇지 않은가? 처음엔 답답하지만 물고기가 걸리는 순간 기쁨은 기다린 만큼 더 크지 않겠나?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이도 마찬가지라네. 10달을 기다려 태어나는 그 순간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자네가 만약 그 기다림을 포기한다면 그 큰 기쁨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지. 총각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가요? 그렇다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돌아가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제가 너무 창피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신부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게 진짜 용기라네. 우리 막내딸은 마음씨가 고운 아이야. 자네가 진심으로 깨달았으면 용서해 줄 거야. 자, 함께 돌아가세. 정승과 총각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식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아이고, 사위가 돌아왔네. 신랑님, 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 이치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일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큰 사위와 중사위도 천천히 나와서 총각을 맞이했습니다. 막내 사위,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우리 함께 잘 지내보세. 두 분, 제가 처음에는 두 분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는 것도 나름의 미덕이 있다는 것을요. 허허, 그래. 이제야 깨달았구나. 빠른 것도 필요하고 느린 것도 필요하지. 중요한 건 조화란다. 그날부터 총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성미는 급했지만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하게 된 거지요. 어느 날 아침, 사위, 오늘은 밭을 갈아야 하는데 함께 나가겠나? 그럼요, 제가 빨리 갈아버리겠습니다. 허허,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갈면 고랑이 비뚤어진다네. 조금은 천천히 정성껏 갈아야 해.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급할 때와 천천히 할 때를 구분하겠습니다. 실제로 총각은 일할 때는 빠르게 했지만 정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천천히 하기 시작했어요. 큰 사위와 중사위도 총각을 보며 조금씩 빨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막내 사위가 많이 변했구먼. 우리도 조금 빨라져야겠어. 이렇게 세 사위는 서로에게 배우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지요. 총각은 이제 기다림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요? 신랑님. 제가 너무 급하게만 살아왔다는 걸요. 모든 게 빨리빨리 되기만 바랐지 천천히 기다리며 즐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제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에요. 신랑님의 그 부지런함도 좋지만 때로는 천천히 걸으며 꽃 구경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게 계절은 바뀌고 총각과 신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총각은 아내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신부님,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신도 안 벗고 첨벙첨벙 건너오셨잖아요. 허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리석었지요. 하지만 그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너무 빨라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게 신랑님의 매력이기도 해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는 압니다. 급할 때와 천천히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그리고 신부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랑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신부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제게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입니까?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총각은 순간 기쁨에 벌떡 일어나려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신부의 손을 잡았어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기에 이런 기쁨을 누리는군요. 그렇죠. 모든 좋은 일은 때가 있는 법이에요. 이제 10달을 기다려야 하는군요. 예전 같으면 답답했겠지만 이제는 기꺼이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달, 2달, 3달. 총각은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매일 신부를 정성껏 돌보며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허허, 우리 사이가 정말 많이 변했구먼. 이제는 느긋하게 기다릴 줄도 아는구먼. 장인 어른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기다림의 가치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막내 사위, 정말 대견하네. 우리도 많이 배웠어. 5달, 6달, 7달.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지만 총각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아내와 뱃속의 아기에게 말을 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가야, 천천히 자라거라. 아빠가 기다릴게. 서두르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렴. 신랑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어요. 드디어 10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정승댁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아이가. 총각은 신부의 방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신부가 피곤해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신랑님, 우리 아기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10달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완벽한 선물을 받다니. 허허, 사위. 이제야 기다림의 가치를 완전히 알겠는가? 예, 장인어른.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이 큰 기쁨을 느낄 수 없었겠지요.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것이 진짜 지혜였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아기를 축복했습니다. 큰 사이와 중사이도 느릿느릿 다가와 아기를 보았어요. 정말 예쁜 아기로구먼.
축하하네, 막내 사위. 형님들, 제가 처음 왔을 때 두 분을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느리든 빠르든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네. 세상에는 빠른 것도 필요하고 느린 것도 필요하다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때를 아는 것이지. 급할 때는 빨리, 천천히 해야 할 때는 느리게. 그것이 진정한 지혜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과 인내심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말이에요. 정승대의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릴수록 더 느려진다는 말도 있지요. 정말 중요한 건 빠르고 느림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랍니다. 어떤 일은 빨리 해야 하고 어떤 일은 천천히 기다려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 곡식이 익는 것, 아기가 태어나는 것, 이런 일들은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하는 법이지요. 성미 급한 사회는 기다림을 배웠고 느린 두 사회는 때로는 빨리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빠름과 느림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답니다. 중요한 건 조화, 균형, 그리고 때를 아는 지혜랍니다. 우리 아가야, 아빠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급할 때는 빨리, 천천히 해야 할 때는 느리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란다. 그렇게 성미 급한 사위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답니다.